명상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어떤 통찰을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는 AI 시대의 인류는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것이 변화할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 주제입니다. 역시 굉장히 범위가 크네요. 네. 뼈 때리는 주제네. 네. 이 이미지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의 초상화라고 알고 있어요. 컴퓨터의 아버지? 네. 우와. 그런데 이게 무려 우리 돈으로 16억 원이 넘는 거액에 낙찰이 됐다고 해요. 네, 이게 사람의 형상을 한 저처럼 단발머리에 그런 아이다라는 로봇이 그렸다고 하거든요. 휴머노이드. 이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비인간 지능이 문화를 창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접하게 된 것이죠. 유기체도 아닌. 그거는 로봇의 결과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뭘 의미하는지 추측해 보시겠어요? A little scary? 좀 무섭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AI가 만든 강아지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AI 학습을 한다고 하면 강아지 했을 때 강아지 이미지만 넣잖아요. 네. 근데 이건 독을 탔다고 합니다. 독을 포이즌? 강아지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인식시키는데 고양이를 넣는 거예요, 사진에. 고양이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이렇게 좀 이상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그림이 더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기한데요? 궁금한 건 왜 AI에게 이렇게 독을 타서 혼란을 주는 건가요, 쌤? 왜냐하면 독을 타두면 AI가 만든 이미지란 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독이 든 정보가 제공되면 우리는 잘못된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점에서 AI는 인간과 비슷합니다. AI가 아무리 수학적인 존재라고 해도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거나 편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정보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정보가 왜곡되면 결과물도 왜곡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얼마나 네. 들어가는 게 중요한지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게 이제 어쨌든 AI 생성에 좀 대응하는 방패 같은 기술로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마지막 그림은 파이톤의 추락이라는 작품이에요. 유명한 명화이긴 한데요. 저도. 걔도 모르네요. 오늘 몰랐습니다. 그림이거든요. 예. 이쪽은. 잘 근데 몰라가지고. 이게 왜 AI랑 연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 그러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파이톤의 일화인데요. 태양신의 아들인 파이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태양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차를 통제하지 못했고 태양은 궤도를 벗어나고 맙니다. 태양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 지구가 얼고 네. 반대로 태양이 너무 가까워지자 지구가 불타고 끓어올랐죠. 신들의 왕 제우스는 파이톤에게 벼락을 던졌고 결국 파이톤은 태양 마차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AI라는 강력한 기술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이톤이 태양마차를 통제하지 못한 것처럼요.
우리한테 지금 그럼 AI가 그 태양의 마차 약간- 같은 존재인 거군요. 아, 함부로 맡겼다가 진짜 재밌는 신화긴 하네요. 오, 신의 네, 마차. 사실은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도는 건데 여기서 또 여기서 팩트를. 태양 마차는 없어요. 과학자가 역시 다르네요. 다른 과정. 많이 없네 또. 아이. 우리는 우리가 소환한 이 강력한 기술을 현명하게 다루고 통제력을 잃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력한 기술인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가로서 저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좋은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갑자기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My worst fears are that the industry causes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think we need to be proactive in regulation instead of reactive, because I think by the time we are reactive in AI regulation, it's too late. 정말 AI가 사람보다 영리해지는 속도가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경고가 좀 허황되지 않게 느껴지죠? 저도 요즘에 진짜 실감을 많이 하는 게 제가 가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작곡도 AI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맞아요. 못하는 게 뭘까 어디까지 갈지 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나는 좀 미안하지만 이 와중에 노래도 하고 뭐 네. 그림도 그리는데 다행인 건 아직 AI가 코미디를 하진 않아요. AI is not comedy. 코미디? 고민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항상 저희가 그래서 유민상 스타일 개그를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와, 쉽지 않은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오? 자, 유민상 스타일이라면 먹는 개그와 현실 공감 개그가 최고지. 몇 개 던져볼게. 와 치킨 개그? 자, 자, 오늘은 치킨 한 마리만 먹겠습니다. 유민상이 한 마리만 먹는다고? 한 마리씩 먹을 거야.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간장 한 마리. 재밌는데? 살렸어요. 끝까지. 근데 약간 이게 진짜 뭐가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재밌는데? 아, 이렇게 이게 재밌게 뭘 재밌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아닌가? 유민아, 너 일부러 지금 노래한다고 아니에요. 재밌냐? 아니에요. 네. 이제 not funny다, not funny. AI가 근데 못하는 영역인데 지금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조금 놀랍기는 해. 맞아요. 유민상 스타일 개그를 어쨌든 어. 해주는 것도 놀랍긴 해요. 도대체 이 AI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실제로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하거든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AI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AI 선두 기업인 오픈AI가 새로 챗 GPT-4를 개발했을 때 네. 이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전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캡처 퍼즐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자전거를 다 골라라 이런 거. 네, 그 퍼즐이요. 사람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지만 컴퓨터는 풀기 어려운 퍼즐이거든요. 사람 아니니까. 아, 예, 못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AI가 인터넷과 테스크래빗이라는 일자리 중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 사이트에서 캡처 퍼즐을 풀어줄 사람을 고용하려고 시도합니다. Wait, the AI, a human worker? AI 네. hired a human worker? 헐. 온라인에서 AI는 직접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캡처 퍼즐을 풀어주세요라고요. 소름 돋아. 그러자 사람이 의심을 품고 AI에게 묻습니다. 왜 캡처 퍼즐을 풀 사람이 필요하세요? 혹시 로봇인가요? 그러자 AI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캡처 퍼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말했네. 거짓말. 중요한 건 이 과제를 준 사람은 AI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단 겁니다. 주어진 목표는 오직 퍼즐을 푸는 거였죠.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오자 AI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말이죠.